자, 확률과 통계, 통계적 추정, 수능 특강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표가 없죠. 아래에 표를 그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면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 그림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의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라 할 때, x바라 할 때,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계산해야겠네요. 자, 일단 a 값을 계산할 필요성이 있지. a 값은 전부 다 더해서 1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더하기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이 2분의 1, 요 녀석은 4분의 1. 그럼 요 세 개를 더하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4분의 3.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 즉 a가 4분의 1이야. 다음 표본 평균의 분포를 계산해야 하므로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개, 1, 그리고 1 더하기 2분의 3, 그리고 2 더하기 2, 2 더하기 5, 2 더하기 3, 2분의 5, 3 더하기 3, 3, 2분의 7, 4 이렇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자. x바 p x바 이꼴 스몰 x바 이렇게 될 거고 1, 2분의 3, 2, 2분의 5, 3, 2분의 7, 그리고 4 합계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x라는 분포에서 요 분포에서 x1을 뽑고 x2를 뽑아서 얘네들을 더해서 평균을 낸 요 녀석을 x바라고 놓을 거예요. 즉 x1의 값과 x2의 값으로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총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 곱하기 4에서 16가지. 즉 여기가 전부 다 1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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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구나. 왜냐, 확률 분포표를 그릴 필요가 없이 보면 p x바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건, x바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건 요 녀석밖에 없죠. 그럼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될 것 같고,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하고 2를 뽑거나 아니면 2하고 1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1하고 2를 뽑는 경우는 1이 뽑힐 확률 8분의 1 곱하기 2가 뽑힐 확률 4분의 1 플러스 2가 뽑힐 확률 4분의 1 곱하기 1이 뽑힐 확률 8분의 1 해서 계산하면 32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그래서 32분의 2 16분의 1이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차피 한 김에 그냥 채워봅시다. 16분의 1인 거 알았고, 아까 16가지는 결국에는 내가 뽑을 수 있는 이 순서상의 개수가 16개니까 결국에 이 위에 있는 내가 이 뽑을 수 있는 이 순서상을 16가지 중에서 더해서 더하고 나눠서 x바가 되는 이 녀석들이 되는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이 된다는 건 2, 이 녀석은 3, 이 녀석은 4, 이 녀석은 5, 이 녀석은 6, 이 녀석은 7, 이 녀석은 8 더해서 2, 3, 4, 5, 6, 7, 8이 되는 녀석을 뽑을 거고, 한번 뽑아봅시다. 어차피 한 김에. 자, 더해서 1이 되는 녀석은 1,1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3이 되는 녀석은 이미 했고, 더해서 4가 되는 녀석은 1,3, 2,2, 3,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5가 되는 녀석은 1,4, 2,3, 3,2, 4,1이 될 거고, 더해서 6이 되는 녀석은 1,5인데 5가 없어요. 4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날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 2,4, 3,3, 4,2
더해서 7이 되는 녀석은 역시 3,4부터 시작이지. 4,3.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해서 8이 되는 녀석은 4,4가 있을 겁니다. 그럼 총 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그래서 16가지 라는 소리였고, 그 다음 확률값은 이 녀석은 1이 두 번 나와야 돼요.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64분의 1. 이 녀석은 8분의 1 곱하기 3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3. 그게 어디 또 있어? 여기 또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2가 되는 확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요 계산값을 어디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확률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생략하고, 자,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대요. 이번에 AB가 있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x바가 2일 때, 이게 8분의 1일 때 a-b를 구하여라. 오케이. 자, 표본 평균이 2가 된대. 그러면 p x바가 절대값이 2야. 그 얘기는 p x바가 2이거나 더하기 p x바가 마이너스 2 그런 케이스를 구해야 되네. 근데 그에 앞서 뭐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뭐야? 1이야. 그러면 2a 플러스 2b 플러스 3분의 1이 1이야. 그러면 요거 날리시면 3분의 2. 그럼 a 플러스 b는 3분의 1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 계산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그럼 x바가 2가 되는 것, x바가 2가 되는 거, x바가 마이너스 2, 표본의 크기가 2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x바 x1 더하기 x2분의 2인데 얘가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야. x1 플러스 x2가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인 녀석을 찾으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더해서 4가 되는 녀석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더해서 4가 되는 녀석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녀석은 이것 말고는 없죠. 다시 말하면 얘는 2,2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a제곱이고 얘도 a제곱이 될 거야. 즉 2a제곱이라고 확률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게 얼마래? 8분의 1이래. 그럼 a값이 얼마일까? a는 2를 양변으로 나누면 16분의 1의 루트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b는 더해서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고 얘는 12분의 4,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1 정도가 되겠다. 문제에서 뭘 구하래? a-b를 구하래. 그럼 필요 없는 걸 날릴게요. a-b는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 돼서 얘는 12분의 3 빼기 1 그러면 6분의 1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 녀석. 자, x가 뭔진 모르겠지만 모평균이 20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이래. 거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이 녀석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죠. 그럼 얘는 20이 되겠죠.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얘는 n분의 vx죠. 그럼 얘는 n분의 1 모표준 편차가 8이라고 했으니까 4지. 지금 표본의 크기가 4라고 했으니까 64. 그럼 얘는 16이 되겠네요. 자, 이걸 알았으면 이제 그냥 계산. 2의 2분의 1 x바 마이너스 2는 2분의 1 2의 x바 마이너스 2
2분의 1 곱하기 20 마이너스 2니까 18. 베리언스 2분의 1 x바 2 마이너스 2는 4분의 1 v x바. 얘는 4분의 1 곱하기 16 4가 되겠네. 그럼 두 개를 더해 12가 원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얘도 역시 문항수정 표가 추가가 됐어.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 표와 같대.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자. 이거일 때 시그마 x바 값은 결국에는 이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 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럼 모평균이 2분의 7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자. 그러기에 앞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까?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이 1을 만족해야 하므로. 자, 그 다음 모평균을 계산해보자. 2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b 플러스 3분의 5. 얘는 2a 플러스 3b 플러스 3분의 5인데 그 값이 얼마야? 2분의 7이래.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 a 플러스 b가 3분의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이렇게도 고치면 될 것 같아. 뭐냐?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5로 고쳐질 거고, 그럼 얘는 3분의 4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5가 될 건데 그 녀석이 뭐랑 같아? 이 녀석과 같대. 그럼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 더하니까 바로 계산이 또 가능하네. 3이네. 그래서 3 플러스 b는 2분의 7이구나. 그럼 b는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a는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니 6분의 1이 되겠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시그마 x 바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라는 거 알았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x바 구했죠. 그럼 이제 뭐 할까? vx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계산해야 돼? x 제곱을 계산해야겠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필요 없는 거 지금 이 녀석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먼저 이 녀석을 계산해 봅시다. 얘는 6분의 2의 제곱 4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9 플러스 3분의 5의 제곱 25가 될 거고, 얘는 6으로 통분시키면 4 더하기 3, 9, 27 플러스 50이 되겠네. 그럼 얘는 31, 6분의 81이 되겠다. 그럼 6분의 81이고 문제가 뭐야? v 베리언스 x는 6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2분의 7의 제곱, 얘는 4분의 49가 되겠네. 4분의 49. 그럼 얘는 또 11로 통분이 되니까 11로 통분하면 8이 16이니까 162 마이너스 3이니까 150에서 3 빼니까 147. 그럼 얘는 12분의 52 15가 되겠다. 그럼 얘는 4분의 3이 되겠네. 결과적으로 vx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 시그마 x바 그러면 베리언스 x바는 표본의 크기가 얼마였지? 표본의 크기가 5라고 했으므로 바보같이 약분하면 4분의 5죠. 얘가 4분의 5.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5라고 했으므로 얘를 5로 나누니까 얘는 4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시그마 x바는 뭐가 돼? 이거의 루트니까 2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 답은 3번이네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태블릿 PC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80, 표준 핀치가 12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PC 중 임의로 추출한 9개의 표본 평균이라는 말 나왔네. 488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즉
태블릿 PC 한 대의 무게를 x라고 하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80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윤속에 따를 거야. 그럼 x반은 표본의 크기가 9인 표본 평균은 n이라고 하면 목평균하고 똑같을 거고, 평균은 그다음 표준 편차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9분의 12제곱이야. 그럼 얘는 3의 제곱이야. 그럼 약분하면 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P, X바가 488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얘는 P, Z가 488에서 480 빼면 8을 4로 나누면 2가 될 거야. 그럼 얘는 0.5 마이너스 0.4772 그럼 얘는 8, 2, 2, 0 0.028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얘도 문항수정이야. 여기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냥 표준 정규분포표로 바꿀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뭘 따라? 정규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거고, 확률변수 x바는 표본 평균은 크기가 36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목평균 m을 따르는데 6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지. 자, 이랬더니 뭘 만족해? 지금 요걸 만족한다. 요걸 만족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요걸 만족한다. 그리고 요거이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정규화 시킬게요. X가 6보다 작다는 얘기는 PZ가 6-M분의 시그마이다 라는 얘기고, X바가 13보다 작다는 얘기는 PZ가 13-M분의 6분의 시그마보다 작다는 얘기야. 자, 두 개를 더해서 얘네들을 더했더니 1이 된대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리면 얘가 될 거고 평균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큰지는 일단 몰라. 뭐가 큰지는 일단 모르는데 적어도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녀석은 요 녀석보다 작다라는 것과 요 녀석보다 작다라는 녀석이 더해져야 1이 될 여지가 있고, 만약에 얘를 스몰 z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스몰 z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둘 다 0보다 작다니까. 그치? 즉 다시 말하면 빨간색의 넓이는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수식이 성립되겠네. 뭐가 더 작고 큰지는 모르지만 6-M분의 시그마랑 13-M분의 6분의 시그마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네들이 같아요. 뭐 할 때? 하나는 보호가 반대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시그마 날라갈 거고, 남는 건 M-6은 13 곱하기 6 마이너스 6M 플러스 3, 6, 18 78이 될 거야. 78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 그럼 7M은 84, 얘는 M은 12라는 사실을 하나 얻을 수 있겠다. M이 12가 될 거야. 그럼 M이 12가 되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6. 얘는 1이 되겠네. 그쵸? 근데 얘는 시그마분의 6이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얘하고 얘는 보호가 반대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시그마의 값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뭘 이용해서 구하자? 요걸 이용해서 구해야겠지. 얘를 안 썼으니까. 자, 그러면 x바가 적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날리시고 x바가 14보다가 0.9772라는 사실 때문에 얘는 x바 z가
14-12분의 6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얘는 요 녀석이 요 녀석을 만족해야 해 라고 하면 뭘 갖다 써야 돼? 이거 더하기 0.5가 되므로 얘가 되겠죠, 얘. 그래서 14-12, 계산하자. 2분의 6분의 시그마는 2를 만족할 거야. 그러면 시그마 분의 12는 2를 만족할 거고, 얘가 6이 돼서 시그마 값이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m 더하기 시그마를 계산하세요. 답은 1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1인 전동차의 주행거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1인 전동차 중에서 400대 이미 추출, 표본의 평균,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오케이. 자, x라는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얘를 따른대. 근데 x반은 표본의 크기가 40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평균은 똑같이 m인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400분의 2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20분의 2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야. 그럼 10분의 1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이거일 때 이 녀석을 구해라. 우리 b-a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얘는 어떻게 돼? 0.99가 2.5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근데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표본 표준 편차, 목표준 편차를 구한 표본 표준 편차가 될 거고 걔가 10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계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2.58이면 100분의고 10분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 곱하기 258이 될 거야. 그럼 얘는 1000분의 8이 16, 25, 11, 44, 5, 2, 5 이렇게 될 건데 왜 했어? 여기 1000을 곱할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 1000 곱하기 b-a는 516이구나 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9인 표본을 추출 x바일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요거일 때 오케이. 그런데 95%의 신뢰도는 항상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1.96 오케이. 그럼 얘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모평균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값이 5분의 4 x바래요. 그 얘긴 즉슨 뭐랑 같아? 5분의 1 x바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다 줬잖아. 모 표준 편차 6이고 표본의 크기 n이라고 했으므로 거기다 대입 1.96 곱하기 3분의 6 그러면 얘는 2가 되겠네. 그러면 x바의 값 바로 구할 수 있겠다. 1.96 곱하기 10 그래서 19.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야? 요 녀석의 값이 a라고 했으므로 요 녀석도 계산해야 돼. 그러면 얘의 값 계산할 필요성이 있고 얘도 계산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얘 계산하면 6, 2, 12, 9, 2, 19, 1, 2, 3, 3.92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a는 19.6 더하기 3.92가 될 거야. 그럼 얘는 8이 될 거고 9, 2, 18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6 더하기 9니까 5가 될 거고 1을 더하면 3이 될 거고 23.52 답은 3번이 되겠구나. 자, 문제 9번도 문항수정 표가 없어요. 여기 있는 그래프 지우고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고
이 모집단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윤곽 값을 구하여라.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계산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x바가 2보다 커요. x바. 뭐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은 계산 가능하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1대인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그것도 괜찮지만 뭐야? 1에서 이 녀석을 뺀다 생각해도 되죠. 결과적으로는 px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3분의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어떻게? 1-px가 2보다 작을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은 방법이지. 마찬가지로 자, 표본 평균이 크기가 2인데 표본 평균이 2보다 커 라고 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1p의 x바가 2보다 크다는 녀석은 1-p x바가 2보다 작은 녀석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뭔데? 1하고 1이 있을 거고, 1하고 2분의 3이 있을 거고, 2하고 2가 있을 거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럼 결국에는 요것과 요것의 확률값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까 했지. 표본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1,1. 3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1,3, 1,2, 2,1. 또 있나? 없죠. 그러면 1의 확률 3분의 1 곱하기 1의 확률 3분의 1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1의 확률 3분의 1 곱하기 2의 확률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3이 될 거고 9분의 1이 두 번이니까 9분의 2. 그럼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1-9분의 2니까 얘는 9분의 7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9분의 7분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9이 18분의 37의 21. 3으로 약분하면 6분의 7이 원하는 답이 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도 문항수정이죠. 여기 있는 그래프 대신에 아래에 있는 확률 분포로 바꾸면 됩니다. 자,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대. 이 모집단에서 똑같이 또 크기가 2인 표본에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더니 x바가 2일 확률이 16분의 5대.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 자, 얘 더하기 얘는 1이 된다 라는 건 무조건 이용해야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라는 거 일단 잡고 들어가자. 자, 그 다음 x바가 2가 된다는 얘기는 x1 플러스 x2 분의 2가 2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x1 플러스 x2가 4를 만족시키는 그런 녀석을 찾을 거야. 그럼 4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1하고 3, 2하고 2, 3하고 1이 될 거야. 그러면 확률값을 계산해 봅시다. 인데 1이 될 수 있는 확률 4분의 1, 3이 될 수 있는 확률 b 더하기 2가 될 수 있는 확률 a 곱하기 2가 될 수 있는 확률 a. 3이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한 확률값이 얼마래? 16분의 5래. 16분의 5. 그러면 얘는 2분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분의 b가 16분의 5를 만족한대요. 근데 a 플러스 b가 4분의 3도 만족한대. 이거 가지고 이제 a하고 b의 값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a제곱 플러스 b는 4분의 3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럼 거기에 절반이니까 8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 콜 16분의 5가 되겠다. 자, 양변에 16 곱할게요. 16 곱하시면 16a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8a 이콜 5가 되겠네. 그럼 요 식만 정리해주자. 그러면 16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은 0이 되겠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a는 4분의 1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b는 만약 더해서 4분의 3 만족해야 되니까 4분의 2, 2분의 1이겠네. 2분의 1. 자, 문제에서 뭐래? a 플러스 b의 2b의 값 구하래. a 플러스 2b. 그럼 얘는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5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답은 5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1번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발할 때 이 녀석의 1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x는 n 15 4의 제곱을 따르고 표본 평균 x반은 n 15 n분의 4의 제곱 루트 n분의 4의 전체 제곱을 따르는구나. 그러면 x바의 평균은 그냥 15지 뭐. 그치? 베리언스 x바의 평균은 n분의 16이지 뭐. 에이, 다 나왔네. 그러면 두 개 곱해 15 곱하기 16 곱하기 n이 12 이상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15 곱하기 16분의 12는 n을 만족시킬 거야. 약분 얘는 4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러면 n이 20보다 작구나. 근데 n이 뭐래?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자연수. 그럼 답은 2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4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2번입니다. 숫자 1이 적힌 카드 3장, 숫자 2가 적힌 카드 3장, 숫자 3이 적힌 카드 n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평균을 x발하제. 이것이 대 이 녀석을 구하여라. 모평균을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 그러면 4번 시행을 했지만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녀석 한 변을 시행을 했을 때 확률값을 확률 분포표를 계산해 봅시다. px가 스몰 x일 확률.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합계는 1이 되겠죠. 네, 총 몇 장의 카드인지 알려면 여기 3장, 여기 3장, 그리고 여기 n장이니까 n 플러스 6장의 카드, n 플러스 6장의 카드 중에 1이 3장 있고 n 플러스 6장의 카드 중에 2가 3장 있고 n 플러스 6장의 카드 중에 3이 3장 있을 거야. 3은 n장 있죠. n장. 자, 모평균은 1 곱하기 n 플러스 6분의 1로 묶을까? 3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n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n 플러스 6분의 3, 3은 9 플러스 3n이 되겠구나. 이게 뭐랑 같아?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을 거고 그게 4분의 9야. 즉 얘 지우고 어떻게 얘가 4분의 9라는 요거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크로스로 곱하면 4, 9, 36 플러스 3, 4, 12에는 9n 플러스 6, 9, 54가 될 거고 3에는 54 마이너스 36이 되니까 얘는 18인가 18이 되니 n이 6이라는 거 알았어. 자, n이 6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n 대신에 6 집어넣으면 되죠. n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 6 더하기 6이니까 n 플러스 6은 12가 될 거야. n 플러스 6은 12가 될 거니까 12분의 여기도 12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뭘 구하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모분산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면 모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x제곱 계산하셔야죠. 얘는 그냥 얘도 12분의 1로 정리하면 1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3 12 3의 제곱 9 곱하기 6 9, 54가 될 거고, 얘는 12분의 15
54니까 69가 될 거야. 자, 그럼 베리언스 x의 분산은 12분의 69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 4, 16에 81이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약분하면 4가 될 거고 얘도 3으로 약분하면 23 그럼 얘는 16으로 통분하자. 16으로 통분하면 4니까 23 곱하기 4, 4, 32, 92 마이너스 81 그래서 16분의 1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몇 번? 표본의 크기가 얼마? 4라고 했으니까 얘를 4로 나누시면 되고 그러면 답은 64분의 11 1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3번입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36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기분포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 요 녀석이 요게 되도록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오케이. 자, x라는 녀석이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랐는데 목평균이 36이고 표준 편차가 3의 제곱. 근데 x바는 n이고 36이고 표본의 크기 n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3의 제곱을 따를 거야. 자, p x바가 마이너스 37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게 0.477이야. 근데 얘가 뭐가 돼?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1인데 37이 넘어오니까 36 x바 37, 38이 될 거야. 그럼 얘 표준화 시켜주면 얘는 0이고 z고 얘는 2고 38 빼기 36이고 2분의 루트 n분의 3 그럼 얘는 3분의 2 루트 n이 되네. 이게 뭘 만족해? 477을 만족해야 돼.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 읽으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이 녀석 값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2 루트 n분의 3이 2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약분하면 루트 n이 3이네. n은 9라는 걸 찾을 수 있겠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 표본 평균을 x바, 이거를 따르는 것은 크기 9인과 y바. 또 나왔네, 이 표현.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간략하게 할게요. x바는 뭘 따를까요?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은 m이고요. 그리고 4의 제곱을 4로 나누니까 4가 돼서 2의 제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y바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얘도 평균은 2m을 따를 거고 표본의 크기가 9니까 6의 제곱을 9로 나눠. 그러면 4가 돼서 2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x바와 y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하고 2m이고 표준 편차가 2로 같아요. 그럼 뭐야? 모양이 같다는 얘기지. 모양이 같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x바에 대한 분포를 파란색, y바에 대한 분포를 빨간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x바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빨간색도 역시 얘 따라 이렇게 그려지는 이거 같아야 되는데 얘 따라 이렇게 그려지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m이라는 녀석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런 관계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자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 1이래. 이거 아까 했었지. 정규화 시켰더니 얘하고의 그러한 정규화 시킨 그 값이 z값이 뭐야? 보가 반대더라 라는 것. 그러면 얘는 pz가 12-n분의 2가 될 거고 플러스 pz가 12-2n분의 2가 되는 게 1이 되겠네. 그럼 뭐가 더 작아요? 라는데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일단 몰라.
지금 그치?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뭐가 더 작을지는 모르겠으나 얘하고 얘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은 알아. 그러면 12-m분의 2 더하기 12-2m분의 2는 0이라는 걸 알아. 그럼 12 오케이. 양변 2를 곱하고 하면 24-3m이 0이야. m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일단 m이 8이야. m이 8이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얘가 분포 자체는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다 왔네. 뭘 계산하래? 얘 빼기 얘를 계산하래요. 그쵸? 얘 빼기 얘를 계산하래. 근데 8을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얘기고 8을 집어넣으시면 12 빼기 8 4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12 빼기 16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읽으면 되겠네. 근데 얘도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까? 이제 얘는 요런 그림을 뭘로 바꾼 거야? 이제 정규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표로 그린 거고 하나의 이렇게 그려진 거고 여기는 센터가 0인 거고 그러면 요 값은 z가 2보다 작은 녀석은 얘가 될 거고 그리고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요 녀석이 될 거고 그럼 계산하고자 하는 확률값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되겠죠. 계산하고자 하는 녀석. 근데 얘 대칭인 거 알고 뭐하고 뭐 결국에는 이 녀석의 값은 p-2 z 2가 된다는 걸 알고 얘는 2배의 p 0에서부터 z 2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 곱하기 2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곱하기 2 그러면 4 5 9 0.9544 답은 5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읽으실 수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성인 한 명의 일주일 개인운동 시간은 평균 256분, 표준 편차 32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 지역의 성인 중 64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여기도 개인 운동 시간의 평균, 표본 평균이죠. 262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한 명의 개인 운동 시간이 x라 하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6이고 표준 편차가 31에 x반은요 64명을 표본 추출했으니까 256은 그대로 가는데 64로 31을 나눌 거야. 그럼 8로 나누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p x바가 262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고 p z가 256에서 256을 빼면 6이 되네. 4분의 6이 되는 그럼 2분의 3이 되는 1.5가 되는 그런 녀석을 구하세요 라는 거고 얘는 0.5 마이너스 1.5인 0.4332를 계산하시면 되고 8, 6, 0이 되겠네. 0.66068 답은 3번이죠. 자, 16번은 문항수정이라고 되는데 별다를 건 없고 여기에 표본 평균이 x바가 빠졌어. x바. 그래야지 여기 x바가 있는데 그쵸?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x란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m이고 10의 제곱. x반은 크기가 49인 녀석을 뽑으니까 n이고 m이고 얘는 49분의 100 그러면 7분의 10의 제곱이 되겠네. 구한 표본 평균이 x바이다. 오케이. 여기 이런 분포를 따를 텐데 그 중에 하나의 표본을 뽑았더니 x바였대. 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거 계속 나온다. 그치? a는 x바 마이너스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7분의 10이죠. 이게 될 거고 132.4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10이 될 거야. 그럼 다 나왔네. 이거를 계산해야겠다. 일단 보기에도 뭐야? 얘하고 얘가 약분될 것 같죠? 그럼 1.96 곱하기 7분의 10인데 얘는 7로 약분하시면 0.72 14 그럼 56 7, 8에 56 그러면 얘는 2.8이구나. 2.8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x바는 132.4 마이너스 2.8 그래서 계산하면 6.9 129가 되겠네. A는 여기서 또 2.8을 빼니까 2.8 빼야 돼. 그러면 8.8에서 2를 빼니까 6이 되겠다. 그럼 x 플러스 a 값을 구하세요. 얘 더하기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 얘 더하기 얘. 그럼 얘는 4, 6, 5, 2. 256.4가 되겠네. 그지? 자, 17번입니다. 얘도 표가 빠져 있습니다. 표 아래 추가했고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이게 16분의 3일 때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4가 되는 애를 찾읍시다. 표본의 크기 2야. 결국에는 뭐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합이 8이 되는 애 찾는 거지. 그럼 1하고 7. 얘는 7하고 1하고 확률이 값을 될 거니까. 그 다음 3하고 5. 얘는 5하고 3하고 확률이 같겠죠. 그러면 이 확률은 8분의 3 곱하기 b 곱하기 2배. 얘는 8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배. 얘를 더한 게 얼마야? 16분의 3이래요. 또 사골처럼 울거먹는 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1을 만족해야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a 플러스 b는 2분의 1이라는 사실에도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그럼 a, b에 대한 연립일치 방정식이니까 계산할 수 있겠다. 16 곱할게요. 16 곱하면 12b 플러스 16 곱하면 4a는 3이야. 4a 플러스 12b는 3. 그럼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되겠다. 4b 플러스 8b 꼴 3. 요거는 뭐야? 저 위에 있는 거 4배 2가 되겠죠. 플러스 8b는 3. b는 8분의 1. 그럼 a는 8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a가 8분의 3. 오케이. 그러면 a가 8분의 3이고 b가 8분의 1이라는 거 알았어. 자, x바가 n보다 작은 게 8분의 7 이상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n보다 작다보다는 n보다 크다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면 요 옆을 좀 씁시다. px바가 n보다 작을 확률이 8분의 7이야. 이 얘긴즉슨 1-p x바가 n보다 크다 가 8분의 7이라는 얘기고, px바가 n보다 클 확률이 8분의 1보다 큰 그런 녀석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큰 것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n이 7일 때 그럼 가능한 건 7 더하기 7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64분의 1이니까 얘는 불가능. 그쵸? n이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px바가 7일 때 더하기 px바가 6인 녀석을 더하면 되지. 혹시나 2분의 13이 있을지도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겠네. 그치? 근데 애시당초 x값이 1하고 3하고 5하고 7을 줬어요. 그럼 홀수들이잖아?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짝수가 돼요. 짝수를 2로 나누면 당연히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질 수 있는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x바가 가질 수 있는 건 1, 2, 3, 4 어디까지 5, 6, 7
이렇게 x바가 가질 수 있으니 자연수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될까? 요 녀석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p x바 이꼴 6은 생각해보면 더해서 6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아니지. 더해서 6이 더해서 2로 나눴던 6이 돼야 돼. 그럼 더해서 12가 되는 녀석을 찾아야 돼. 더해서 12가 되는 녀석은 뭐가 있을까? 더해서 12가 되는 거 5, 7하고 7호밖에 없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64분의 6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64분의 6.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값은 64분의 7이에요. 얘는 8분의 1보다 작죠? 왜? 8분의 1은 64분의 8이니까요. 64분의 8이니까. 자, n이 5일 때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 n이 5일 때가 가능하면 4일 때도 가능하고 3일 때도 가능하고 2일 때도 가능하고 1일 때도 가능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수의 합은 1에서부터 5회까지 합 6 더하기 6 더하기 3 6이 12, 15가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이 갖는 값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요구라 할 때 이 녀석은 이거다. 자, 그럼 두 개를 더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럼 AA 더해서 2로 나눠 A A와 A 플러스 2를 더해서 2A 플러스 2가 되네. A 플러스 1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A하고 얘를 더하면 2A 플러스 6 그러면 A 플러스 3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이 녀석을 더하면 2A 플러스 8 A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A 플러스 6을 더하면 A 플러스 6이 되는데 한 가지 A 플러스 5가 되는 케이스는 없을까? 곱하기 2 하시면 2A 플러스 10인데 더해서 10이 되는 케이스는 없네요. 왜? A 플러스 4가 빠졌으니까.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요렇게가 되겠구나. 그럼 굳이 작은 것부터 이름을 붙였으니 얘가 B1, B2, B3, B4, B5, B6이 돼서 M의 값이 6이라는 건 알았어요. M은 3 이상의 자연수래. 어쨌든 자, 그러면 시그마 BN이 40이래. 다 더하세요. A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A 그리고 1, 2, 3, 4, 6을 더해. 그러면 10이고 16이네. 16 그게 40이랍니다. 6A는 24가 돼서 A는 4라는 것도 알겠네요. A가 4야. A가 4니까 뭐 일단은 자, X바가 B1이 되는 게 16분의 1이야. 오케이. X바가 B1이 되는 게 16분의 1이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건데 요거는 생략하자. X, PX 이거 생략. A일 때 A 플러스 2일 때 A 플러스 6일 때 합이 1이 될 거야. 이런 녀석인데 자 B1이 된다. 얘는 뭐야? A가 된다는 얘기고 A가 되기 위해서는 A가 2번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A의 확률을 K라고 한다면 16분의 1은 K제곱이죠. 그러면 K 값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4분의 1. 그 다음 B2의 값이 4분의 1이래. 그럼 B2가 되기 위해서는 얘야. 그러면 합이 2A 플러스 2를 만족시키는 애인데 이게 되는 애는 A, A 플러스 2도 있지만 A 플러스 2, A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얘를 K라고 한다면 4분의 1 K 플러스 4분의 1 K가 4분의 1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 K는 1을 만족하니까 K는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A 플러스 6은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다 더해서 1을 만족해야 하므로 A 플러스 6의 확률 값은 4분의 1이라는 게 고정이야. 자, 뭐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래. 모평균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a 곱하기 4분의 1로 묶자. expectation x반은 모평균과 같은데 얘는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4 얘가 그리고 a 플러스 6이 되겠지. 요거의 의미는 2 곱하기 a 플러스 2예요. 그러면은 4분의 1 a가 몇 개야? 3a, 4a 플러스 10이 되는데 a가 아까 계산했던 얼마래? 4라는 거 알았어. 그럼 얘는 4분의 1, 16이니까 26이 될 거고 얘는 2고 13이 돼서 2분의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답은 4번이겠네요. 자, 19번입니다. 얘는 문항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그래프만 날리시면 되죠. 실제로는 요거 그림 그려져 있어. 주머니 그림 그려져 있는데 뭐 그거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숫자 1이 적힌 카드 1장, 숫자 2가 적힌 카드 2장, 숫자 3이 적힌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n번 반복, n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라 하자. x의 평균과 분산의 합이 26일 때 2x의 평균과 분산의 값을 구하여라, 합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자, 일단은 y라는 녀석을 한 장 뽑았을 때 적힌 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계산할 수 있겠죠. y, p, y는 y. 자, 나올 수 있는 건 1이고 2고 3일 수밖에 없고 합은 1이 될 거고 전체 카드의 개수는 1장, 2장, 3장이니까 6장, 총 6장이 되니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x예요. x란 녀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n번 반복하여 확인한 n개의 수의 합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x란 녀석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러면 y의 표본 평균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y바는 n분의 x라고 쓸 수 있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y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지. 왜? y에 대한 확률을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구나.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y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일단은 얘를 계산하자. 얘는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그래서 얘는 6분의 14가 될 거야. 3분의 7이 되겠죠. y의 제곱은 얘는 똑같이 뭐 6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4, 2, 8, 3의 제곱 9, 3, 27이 될 거야. 얘는 6분의 36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2가 될 거야. 그냥 계산해도 되겠다. 6, 6에 36이 6이죠. 그러면 베리언스 y는 y의 분산은 6 마이너스 9분의 49. 얘는 9분의 6, 54 마이너스 49. 그럼 9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y바에 대한 성질 expectation y바는 얘는 똑같이 3분의 7이죠. 그리고 y바에 대한 성질 얘는 n개를 뽑았다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그러면 결국에는 9n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계산하여라? 요거 계산하라는 거니까 요거 expectation x의 평균은 이 ny 바가 될 거고 얘는 n 곱하기 2y 바가 될 거고 얘는 그러면 3분의 7 n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vx는 2의 ny 바가 될 거고 얘는 n 곱하기 v지? n제곱 곱하기 vy 바가 되겠죠. 그럼 얘는
9분의 5 n이 될 거야. 그럼 3분의 7n 플러스 9분의 5 n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6이 돼야 돼. 26. 그러면 얘는 9분의 14가 될 거고, 그러면 계산하기를 9분의 19n이 2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아닌데 26으로 떨어지겠지. 여기가 3배 해줬으니까 여기가 21이 돼서 얘가 26이죠. 그래서 n의 값은 9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n이 9라는 걸 알았어. 9번 반복한다는 거 알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 뭐야? 2x랑 그걸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2의 x는 9를 곱하시면 3, 7이 21이고, vx는 9를 곱하시면 5가 되니까, 이거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값 계산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다 놓고, 자, 2배, 얘는 뭐야? 42 플러스 2배, 얘는 뭐야? 4 곱하기 5 해서 62가 원하는 결과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20번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양파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수확한 양파 중에 9개 추출, 표본 평균, 역시 표본 평균에 관한 문제네. 112 이상 132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네. 자, 결국에 양파의 무게를 x라고 한다면 n 120 24의 제곱이 될 거고, x반은 n 120, 자 9분의 24의 제곱, 그치? 3분의 24의 전체 제곱, 38의 24니까 8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럼 p 112보다 x바가 132가 될 녀석이고, 얘는 p 120 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z 120이면 12, 8분의 12,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되니까 얘는 1.5네. 그럼 얘는 그냥 바로 계산할게. 0.3413 1일 때 확률 더하기 1.5 0.4332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5 4 7 7이 되겠네. 0.7745.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이제 네모난 남았네. 21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 구한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실수 k에 대해서 얘는 이거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일단은 x바라는 녀석이 어떤 분포를 따르냐 라고 하면 105고, 크기가 25라고 했으니까 25분의 20의 제곱, 5분의 20의 전체 제곱, 4의 제곱이네. 얘를 따를 거고, 자, px바가 k이고 플러스 px바가 k 플러스 12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보면 이렇게 있을 때 k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10이 여기 있으면 요것과 요것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p k보다 x바가 k 플러스 10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건데,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계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요 녀석의 최대값을 가질 때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의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언제 가질 수 있어? 평균이 있다면 평균으로부터 대칭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대칭일 때. 즉 다시 말하면 k 플러스 10의 절반이 얘가 평균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5가 평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때가 최대니까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최소값은 k가 k 플러스 5일 때 최소를 갖는 거야. 최소. 즉 k1이 k 플러스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때 m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문제만 잘 푸십시다 라는 거야. 자, 이제 K1이 그것 값이 아니라 K 플러스 5가 평균이 되면 되는 거지. 평균. 그때가 최소값. 그러면 K 플러스 5가 평균인 105가 된다고 하면 K는 100이 되니까 즉 K1의 값은 100이라고 계산이 가능하겠네. 자, K1이 100이란, 그러니까 즉 최소값을 가질 때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00이야. 100. 얘가 110이지. 110. 그럼 요 녀석의 값이 m이 되는 거지. 이제 최소값이네. 이제 얘를 계산해 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P, Z는 100에서 105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P, Z가 100에서 105를 빼면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인 즉슨 P, Z가 마이너스 1.25 플러스 P, Z가 1.25가 되는 거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1 마이너스 2배의 P, Z가 0에서부터 Z가 1.25 이게 되는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읽으시면 8, 8, 9, 2, 18, 7, 0.788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 1, 1, 2가 돼서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것 값이 m이야. m은 0.2112야. 곱하세요. 두 개 곱하면 21.12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구나 라는 것. 자, 문제 22번. 정규 분포가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 임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16인 걸 y바. x바의 확률 밀도함수 fx, y바의 확률 밀도함수 g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x바의 분포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75, 표본의 크기가 4라고 했으니까 4분의 8의 제곱, 2분의 8의 전체 제곱, 4의 제곱. y바는 n이고 목평균 m을 따르고 16의 제곱인데 크기가 16이고 16분의 16의 제곱, 16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네. 뭐가 같아요? 분산. 표준 편차가 같아. 그러면 x바와 y바의 분포는 평행이동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평행이동. 모양은 똑같다는 얘기지. 모양은 똑같고 얘네들이 평행이동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림만 잘 그려봅시다. 고정되어 있는 녀석은 얘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해볼까? 이렇게 돼 있는 x바의 분포에서 이렇게 y바의 분포는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평행이동만 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가 75가 될 거예요. 75. 그럼 79라는 얘기는 어디가 될 거냐면 1표준 편차만큼 차이니까 대충 여기가 79가 되겠죠. F의 79랑 G의 81이 같아야 한대요. 그러면 얘가 모양이 같으므로 얘가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 그리고 아니구나. 얘가 79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G81이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G81이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79랑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81이라고 했으므로 G는 81이라고 했으면 오른쪽에서 만들어질 거야. 81은. 그러면 그 81이 평균보다 오른쪽에 놓이는 경우, M보다 오른쪽에 놓이는 경우, 그리고 M보다 왼쪽에 놓이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M이 79보다 작을 때, M이 79보다 클 때, M이
79일 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m이 79야. m이 79라고 하면 G81이 F79가 될 수 있을까요?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하죠. 왜? 평균이니까 가장 높은 건데 얘네들 모양이 같다니까,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79가 되면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m이 79보다 작을 때, m이 79보다 작을 때와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m이 79보다 작아. 근데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난 거잖아 지금. 요 차이가 갭이 4라는 차이니까 평균이 이렇게 m으로 있는데 81은 이렇게 놓여 있을 거라고. 81이, 그치? 그러면 m이 이렇게 있고 81이 여기 있으니까 m의 값은 81-4가 될 거고, 그게 m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m은 81-4, 그래서 77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번에 이쪽이야.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m의 값이 있는 거고, 81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갭이 얼마야? 4가 돼야 돼. 그러면 81 플러스 4가 m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m의 값은 8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하시면 돼. 77하고 81을 더하시면 되고, 더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한 놈은 얘가 되고 한 놈은 얘가 되니까 2 곱하기 81이 돼서 답은 16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번.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요거다. b-a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내 최소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b-a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했지? 99%니까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루트 n이 얼마냐? 일단 몰라. 표본의 크기 n이라고 했어. 시그마는 얼마냐? 5라고 줬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걔가 1.25보다 작대.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얘하고 얘가 배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배? 20배죠. 20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 루트 n보다, 그럼 n은 40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은 400이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여기도 문항 수정을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여기도 표본 평균의 x바가 날라갔어요. x바. 그래서 x바를 추가하시고,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요거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거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x바 마이너스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27.08,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a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 크기가 25, 크기가 25니까 여기는 5가 될 거야.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일단 저기 조건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색깔을 바꿀까?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 플러스 1이래.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99% 신뢰 구간이 요거래.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할 수 있겠다. 자, x바 플러스 1이 표본 평균이잖아. 내가 구한 새로 뽑은 그 녀석이고,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기존에 있던 모집단에서 하니까 모표준 편차는 똑같을 건데, 이번엔 표본의 크기가 100개를 뽑았으니까 여기는 10이 들어가겠죠. 그게 29.42랍니다. 그러면 b의 값은 이렇게 계산해서 x바 플러스 1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꼴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A하고 B는 뭘 시그마랑 X 바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용하면 뭐 X 바와 시그마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얘도 가져올게요. 이 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봤더니 X 바로 정리하면 되겠다. 시그마 값만 구하게. 얘로 옮기시면 X바는 27.08 플러스 1.96 5분의 시그마. 얘는 X바는 29.42 마이너스 1이니까 28점으로 갈까? 28.42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가 될 거야. 그럼 뭐야?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겠다. 갖다 놓고 풀면 자 그러면 28.42 마이너스 27.08은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36이 될 거고 34가 될 거고 1.34가 되는 거고 여기를 계산하면 5분의 시그마로 묶으면 1.96 마이너스 2.58이 절반이니까 1.29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녀석 계산하면 7이 될 거고 여기 될 거고 0.67? 0.67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뭐가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죠? 여기가 2,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아, 모표준 편차가 10이었구나. 모표준 편차가 10이었구나. 10. 그럼 얘는 1이 되는구나. 얘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모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냅두고선 지웁시다. 자, 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X바도 바로 계산 가능하겠네. X바. 얘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2는 27.08이야. 그러면 얘 아까 했던 것 같은데 3.9였죠? 0.04가 두 번 빠지니까 0.08이 빠지니까 그럼 X바는 27.08 플러스 3.92가 되는 거고 얘는 31이라고 계산이 가능하겠네. 그죠? 그래서 X바는 31. 그럼 역시 여기도 31. 여기도 31. 32라고 적을게. 32.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를 구합시다. 그러면 또 얘도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다 날려. A 플러스 B는 31 플러스 아까 했네 3.92 플러스 32 플러스 2.58 얘는 63 플러스 0, 5, 6.5 69.5가 되는데 얼마를 곱해? 1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0 곱하기 A 플러스 B는 69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에 대한 수능 특강 풀이 동영상이었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